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좀 미진한 부분들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 좀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1장 내용 가지고서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롤로그 내용이 이제 랜디 코미사가 버마,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승려분을 만나서 멀리까지 태워다주고 이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승려분이 또 원래 있던 대로 데려달라 그러니까 아주 벙쪄가지고 뭐 하자는 건가 뭐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승려분이 이제 주인공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줍니다. 그 수수께끼가 이제 이 책의 제목인 거죠. 승려와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가 뭐였냐면 이 계란을 1m 아래로 떨어뜨리되 깨뜨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클래스에서 이걸 물어보면 맞추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책을 안 봐서. 책을 안 보고 오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안 봤어도 맞출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수수께끼라는 게.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뭐 궁금하신 분은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수수께끼를 기억하고 책을 쭉 읽어가면 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투자를 원하는 사람하고 이제 코미사가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이런 창업가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하고, 왜냐면 좋은 창업가를 만나려면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봐야지 그 중에 옥석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창업가들은 투자자들을 만나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서로를 너무 원하죠. 그런데 이제 만나기 위한 플랫폼 같은 게 있어요? 보통은 투자 회사들이 있어요. 투자 회사. 예, 투자 회사들이 이 창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뭐 자기 돈 1억을 넣고 시작하든가 아니면 1,000만 원을 넣고 시작하든가 아니면 돈 한 푼 없이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초기 단계에 이제 엔젤 투자를 받는다든지 엔젤 투자는 보통 이제 3F라고 얘기하거든요. 3F가 Family, Friend, 그 다음에 Fool, 바보. 이 사람이 뭘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천사처럼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처음에. 그렇죠. 네. 그렇게 뭘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래 한번 그 아이디어 이 괜찮으니까 사람을 믿고 시작해봐라. 투자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엔젤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시드 투자라고 하는 씨앗 돈, 시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A 단계, B 단계, C 단계 사업이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필요한 돈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게 단계별로.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별로 많은 투자사들이 있어요. 아, 그게 또 다 다르구나. 그럼요. 그 자리에 따라서 위험도도 달라질 테니까. 그럼요. 네. 보통은 이 첫 단계에서 좋은 투자자를 만나면 좋은 투자자가 이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업자가 더 정교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돈도 주고. 그리고 성장해서 사업을 이제 키워서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유치할 때가 되면 그 전에 투자자는 이미 이 사람한테 돈을 넣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망하지 않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돈 돌아오니까. 한 배에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또 연결되는구나. 네. 투자자들끼리 다 알고 지내고 뭐 친구고. 아니 그 풀이 또 그러니까. 풀일 테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들끼리 이제 사실은 계속 정보를 교환하죠. 이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양반, 이 양반. 퓨너럴닷컴 네. 이와 레니. 무슨 사업하려는 렌이라는 분은 정말 그 아주 기초 지금 맨 처음 단계인 거죠. 이 단계에 랜디 코미사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말 천재 이루인 거죠. 네. 보통 이 단계에는 그 투자회사 대표님을 만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창업 생태계에는 pay forward라는 문화가 있어요. 내가 먼저 베푼다라는 문화가 있어요. 네. 그게 멋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0명 넘는 창업가들 중에서 적어도 뭐 두세 명은 엄청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찾으려면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00명을 만나주고 또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레니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훌륭한 투자자 거물을 1대1로 만나는 거는 쉽지 않다. 보통은 그 거물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보통 만나게 되죠. 심사역이라고 부르는. 네. 근데 저 이제 책 이제 이 부분 읽다 보니까 이 레니가 이 코미사랑 대화를 하는데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해본 것 같고 그럼 책 내용에도 그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뭐 몇십 번째 이제 뭐 소개한 26번째인가 그래서 막 프레젠테이션도 여러 차례 걸쳐서 수정하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달까 대화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치 성경 속에서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 선의를 갖고 만났는데 핀트가 안 맞는 것처럼 이 코미사랑 이 랜디 사이에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 회사에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 회사랑 일들을 하지만 이제 했죠. 그런 네. 어떤 멘토링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투자자분들을 많이 제가 소개해주는 일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많죠. 네. 엄청 많죠. 대부분 이렇다니까요. 대부분 말이 안 통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자기 아이템에 너무 꽂혀 있고 맞아요. 투자자는 무엇을 원할까? 내가 대화하는 이 상대방은 지금 나를 왜 만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의 궁금증을 해소해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난 살짝 또 이해도 되는 게 이해되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도 항상 그러니까. 나 일단 떨리니까 이 사람이 내 사업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 두서도 없어지고 말하다 보면 엉키기도 하고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보다 뭐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무튼 그 핀트가 일단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랜디가 코미사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보기에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났던 그 안철수 교수님 수업에서도 수업을 듣는 분들은 온통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들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나도 부자가 될까를 대부분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진짜 이야기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지 이제 저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거구나 이 책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서 돈 벌 수 있는 로드맵을 짜면서 이제 듣는 거죠 그거를 뭐 그런 얘기 있던데 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도 참 이 사람이 솔직한 건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팔 거래 그거 회사 그 정도로 솔직해도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솔직한 게 제일 좋죠. 네, 솔직한 게. 그러니까 회사를 이렇게 해서 팔 거라는 말은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김성호 목사님 구름 책방에다가 5천 원을 투자했어요. 네. 그런데 김성호 목사님이 구름 책방이라는 회사를 지금은 10만 원짜리 회사인데 100만 원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럼 10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5천 원 투자해서 내 5천 원 5만 원의 가치가 됐단 말이죠. 근데 김상호 목사님이 구름 책방을 다른 사람한테 판대. 10배 가격에. 그럼 그 돈 내가 받는 거니까 저도 나쁘다고 볼 수 없죠. 그렇구나. 하나의 출구 전략 중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어떤 투자자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 회사를 판다고 하면 그 조건이 안 맞을 위험이 생기거나 협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죠. 제일 좋은 걸. 근데 코미사는 왜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처럼 난 그렇게 느꼈거든요. 딱 그저께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1장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레닌은 온통 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사업을 해요? 이렇게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돈 파는 것 벌어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 사람의 계획에서 보이는 이 사람의 철학이나 이 사람의 인생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왜냐하면 그걸 목표로 하기에 창업은 적절한 길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근원적인 목표를 알고 하는 일이 별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김상호 목사님은 구름 책방을 혹시 왜 하세요? 책에 관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책에 관한 경험을 왜 나누고 싶으신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도 제가 이제 왜라고 몇 번 더 물어보면 아마 좀 고민이 필요한 질문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우리가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돈이 중요하면
창업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창업으로 돈 버는 경우가 정말 지극히 드물어요. 아주 오랜 기간을 월급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표는 더더욱. 그런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조사보다는 나는 다를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어쩌면 거짓말을 긍정적 사고라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긍정적 사고는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 달라서 로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이거 자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고 그런 상황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게 긍정적 그러니까 그놈의 사고죠. 포지티브 싱킹 정말 네. 네. 맞아요. 긍정적 사고는 너무 좋은데 잘 잘못 된다. 쓰이는 나는 경우가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 레니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장점은 끈질긴 사람이라는 거. 끈질기죠. 네, 끈질기죠. 이 사람 보면은 이제 건강도 안 돌보고 있어요. 아, 그거는 사실 단점이거든요. 명확한 단점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진지한가를 보여주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게 왜 단점인지 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 보셨나요? 아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굴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요 저거는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책 읽어보라 그러면 책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수업 시간에 내 학생들, 내 제자들인데도 책 읽어보라고 그러면 안 읽어보는 사람 훨씬 많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 좀 읽어주세요 제자들. 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3 때 우리 고3 때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 교육의 어두운 면인데 우리는 우반이었으니까 좀 다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고등학교 학급에서 고3 때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안 하나요? 그래도 한 절반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한다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지. 아 그렇긴 하겠지만. 아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창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업하는 분들도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인데 창업을 했으니까 나는 고객을 만나야겠다. 아니면 창업은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에 이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적어요.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면 정말 기쁘죠. 반갑고. 그런데 여기서 열정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만약에 뭐 창업가 10명 중에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 한 5명 된다고 칩시다. 너그럽게. 5명 된다고 치고 5명 중에 그 열정의 방향이 괜찮은 방향인 사람이 있고 안 괜찮은 방향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의 무서운 말은 어쩌면 계속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외 선생님들 다 필요 없죠.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똑똑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레니는 똑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좀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계속 이리저리 휘둘리는 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자기 줏대 안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것들은 열심히 배우려는 그리고 배운다는 건 사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지 않죠. 근데 레니는 뭔가 그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 잘 자기 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처음 생각을 바꾸려고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까지 자기 그 처음에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헤어질 때까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지금 투자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랜디가 보이는 게 아니라 랜디 주머니에 있는 투자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점 또 하나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오는데 와서 인사할 때 일어서질 않아. 이게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딘가에 꽂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몰입을 하고 있어 다른 게 안 보이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원래 평소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의를 갖추지 못한 거니까.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막 미국 가면 뭐 나이 같은 거 없이 다 친구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 뭐 마이웨이고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네. 매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걸 예의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매너라고 부르는 뿐이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의 말에 최선을 다해서 귀 기울인 건 모든 문화에서 통용되는 아름다운 예의인 거죠. 전 이제 또 이 사업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면서 약간 궁금증 뭐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이제 생겼는데 이게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것들이기도 한데 사업을 예측을 하잖아요.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 수치를 이제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수치 갖고서 이야기하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뭐 얘기도 들은 것 같긴 한데 전 예상이 늘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지는 공식이 있나요? 이렇게 내면은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는? 알려드릴게요. 네. 그것만 해가지고 이제 가면 투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제 안 봐도 돼. 그러니까 forecasting 이제 굴려서 죄송한데 예측이잖아요. 예상, 예측. 네. 이 forecasting이란 학문이 있어요. 근데 이 학문의 제일 명제는 뭐냐면 forecasting은 always wrong. Always 항상 wrong. 틀린다. wrong. 네. 그걸 알고 있어야 forecasting이라는 학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forecasting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닌 거죠. 이 지금 현재에서 뭐 10년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아니면 5초 후가 됐든 그 사이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지식과 또 지혜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메꿔가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과 이제 기업가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엔젤 투자자나 시드 투자자 뭐 특히 A 단계까지는 사실은 그 앞에서 얘기한 숫자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안 봐요? 몇 년 안에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논리적 사고를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정직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서를 맡고 하다 보면 1년 예산을 짜고 계획을 짜고 뭐 이런 것들을 매년 지금쯤 이제 다들 11월 말 12월쯤에 이제 짠단 말이죠. 나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년 3월에 내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래. 왜 어렵지? 왜냐면 교회 예산은 보통 작년 거 그대로.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뭔가를 해보려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3개월 후에 무슨 일, 3개월이 뭐야? 다음 달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것들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매년 우리 내년에는 몇 명 전도하고 뭐 이런 거 표 세우듯이 그냥 일단 때리고 보는 건지 이 경영학 이런 데서는 그걸 어떻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정확히 예측하는 과정이 이 사람의 지적인 날카로움과 정직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적인 날카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구름책방 구독자 수가 지금 한 2,500명 이제 언저리인데 네. 뭐 3개월 후에는 몇 명이나 될까를 근데 제가 여쭤봤다고 하면 당장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흘렀으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게 아무 일도 없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정인 거죠. 네. 얼마나 현실적인 가정들을 가지고 오는가.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좀 내려갈 것이다.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코로나 끝나면 왜 올라가지? 실제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러이러하게 된 사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적인 날카로움을 얘기할 수 있다면 정직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다 동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거의 구미에 맞는 가정들만 가져와서 숫자들을 조립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적이지 않아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아니면 희망사항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객 한 명을 2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100만 명이 시간만 지나면 200만 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날카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투자자들은 이 사람의 진정성이나 아니면 사고력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싶은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레니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계속 그게 약간 좀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방금 이야기한 어떤 충실함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예측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쵸. 그게 눈에 보였으니까 약간 이 사람 안 되겠네 싶은 마음이 이제 들게 됐던 거고. 그 순간 그렇네요. 이런 부분들은 또 고민해 볼 부분인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데 네. 그런 자리에서 투자자를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투자자를 그거 아니라고. 아직 이런 게 새로 나왔는데 그거 모르셨냐고 아직.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는 건 즐겁지 않잖아요. 네.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투자 결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해가야 되는데 그게 시작부터 이러는데 힘들겠구나, 재미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같이 일하고 싶지 않겠죠. 이 영상은 투자를 원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전략을 내가 저런 부분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창업한 적도 있고 지금 창업을 해도 아마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못할 거다. 이런 것들은 늘 그렇다시피 이론이 쉽지 말하기가 쉽지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헬스장 등록해서 운동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팔을 굽혔다가 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렇지. 집에서 꾸준히 또 하셔야 돼요. 뭐가 어려워. 하루에 30분 걸으면 됩니다. 뭐가 어렵냐. 근데 레니가 점점 이제 약간 뭔가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2주만 더 막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창업 멤버들 초기에 그 멤버들이 기다리다가 투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이제 슬슬 자기 길 찾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 공감되죠. 너무 공감돼요. 저도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급함이 나를 잡아먹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여기저기 공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 판단을 계속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출 땡겨서 주식에 넣으신 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네. 이제 이 이야기에는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이제 왔는데 그 투자의 아이템이 뭐냐면 funeral.com이라는 온라인으로 장례 용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장례 용품을 판매한다. 이거 사업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그 아이템이 이제 주로 오셔서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자리 너무 많거든요. 일상적인데 저는 그거에 대한 제 판단을 믿지 마시라고 많이 얘기해요. 교수님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아이템 굉장히 재미있게 들리고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은 무시하세요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템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템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더 유익한 대화는 이거는 유니콘 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유니콘은 좀 힘들겠네. 이런 대화는 누구도 그걸 알 수 없는 그 점쟁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이 그런 점쟁이 역할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될 것 같은지 혹은 되지 않을 것 같은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 게 사실 그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인터랙션 이제 투자자와 기업가가 혹은 평가자와 평가 대상이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될 것 같은가요? 안 될 것 같은가요? 네.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 아이템.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지금 말한 거 한 문장이잖아요. 이게 이 한 문장을 실제 사업으로 하려면 한 10,000문장 정도가 돼야 돼요.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장례식, 또 이 장례식을 홍보하는 곳은 어디고, 또 이 장례식의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매력 포인트는 뭐고, 가격은 얼마고, 또 뭐 이런 영업은 어떻게 하고, 너무 많은데 이 한 문장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없이 많은 변수들에서 다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문장 가지고 되겠네 안 되겠네 하는 게 의미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비즈니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큰 곳일수록 사업 기회가 많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장례 문화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가족이 떠나게 되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가격 비교하냐고요. 경황이 없어요. 일단 뭘 판단하고 가격 비교할 경황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가격도 이거는 10,000원짜리고요, 이건 100,000원짜리고, 이건 10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괜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미안함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싸게 못 해요. 이런 상황이 판매자한테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누가 좀 불친절하다고 그냥 환불해주고 다른 곳 이렇게 안 한다고요. 판매자가 무조건적인 그 협상 우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이 시장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다는 건 사업 기회가 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렇죠. 고객 중심으로 이 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만 찾아도 분명히 지속 가능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 문제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 사람들과 가치 교환을 한다라는 그 본질을 떠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 본질을 떠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나는 지금 돈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시작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돈이 더 없어지면 더 본질을 생각할 수가 없어. 고객은 무슨 고객,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럴 때일수록 고객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창업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연구 조사에 의하면 고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네. 너무 당연한 답이잖아요. 필요 없지만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를 만들어 놓고 짜잔 내가 맞아요. 이거 만들었지. 멋있는 쓰레기들이 많죠. 자기한테 취해 있는 거죠. 사실은 사업은 고객을 위한 건데 고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 결국에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뭐 강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강의 영상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본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네요. 좀 경박하지 않았나. 신나게 얘기하느라 좀 좋습니다. 경박하지 않았나. 요런 것들 좋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았나. 예. 자, 그래요. 이제 우리 1장 가지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다 했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그래요. 1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2장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